고급 가전, 가구 빌트인에 현재 반값 할인 분양 진행, 암호화폐 결제 기능까지 너무 매력적이죠. 그런데 투자하지는 마세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승입니다. 제주 애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고급 가전 가구들이 빌트인 되어 있는 곳이죠. 복층 옥상 테라스에 올라가면 제주 경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아보고 나중에 계약해도 된다. 환경이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사도 된다.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제주도 타운하우스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 타운하우스의 경우 PF 대출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120세대 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영어 교육도시와 가까워서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21년도 20% 분양에 그쳤다고 해요. 시행사가 파산하게 되었고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고 신탁사가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인데 34평을 반값으로 낮춰 2억 원대로 팔고 있다고 하네요. 34평이 2억 원대라면 저도 혹할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유혹은 참으셔야 해요. 제주 부동산 지금 폭락 중이에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들은 왜 제주에 투자를 했을까요? 제주도민 1인당 GRDP는 3,100만 원이고요. 인당 5,100만 원인 서울보다 40%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외지 투자자들이 비싼 값에 부동산을 받쳐주면서 그동안 가격이 떴던 이유입니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리조트와 호텔 개발을 위해 땅을 사들이면서 땅값이 상당히 올랐고 비싼 땅값을 주고 산 이후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더샵 연동 에비뉴 84타의 분양가가 11억 5,392만원이라고 합니다. 평당 3,496만원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서울 은평구 노번역조 신축들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 1급지는 웬만한 수도권보다는 비싸고 서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싸면 사게 됩니다. 아니, 비싸지고 있으면 사게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부동산을 미친듯이 사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매매가가 10억인데 향후 10년 동안 매매가는 10억으로 고정되고 전세가는 1억으로 계속 머무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집을 사시겠습니까? 저라도 안 삽니다. 근데 저라면 전세로 싸게 계약하고 월세 세팅하는 전략도 떠오릅니다. 부동산 중독증 같아요. 물론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골집을 왜 안 살까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그동안 제주도에 투자를 했던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기업인 헝다, 비구이엔 등이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 파산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큰 손들이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크루즈선 입항 증가로 관광객도 따라서 증가하는 건데 관광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잖아요. 크루즈 입항이 또 언제 줄어들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큰손들이 돌발적인 경제 변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주라는 지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상공록이라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주거와 상업, 공업은 서로 사이클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지갑에서 비로소 돈을 꺼내잖아요. 지난 2020년도 부동산 폭등기 때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그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상승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도 따라서 상승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건데 부동산 용도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와 상업, 공업, 사이클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는 조심했으면 합니다.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지역, 바로 제주가 그 예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 산업이 쇠락하게 되면 그 지역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지역, 거제도나 울산 동구가 그 예가 될 겁니다. 그 지역 부동산을 떠받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인구가 탄탄해서 그래도 다시 하락기로 가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는지 그런 지역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보통 입주 물량 터질 때 하락하는데 그때 전세로 돌리려고 하더라도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속초, 양양, 강릉 세컨하우스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서핑 수요가 영구 지속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잠깐이나마 반짝하는 거지 한국의 테마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순위 청약 4억 법니다. 5억 법니다.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념인데요. 인간이 태어나면 운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다 찾아서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운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운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순위 청약은 어쨌든 확률이 낮잖아요. 그럼 100% 운에 기대해야 합니다. 세종시 주축하면 4억 번다 5억 번다 하시는데 설령 그렇게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 인생의 운을 좀 더 빨리 찾아 쓴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미신일 수 있는데 저는 로또를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똥을 밟거나 뭐 그런 꿈을 꾸더라도 전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행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력으로 돈을 벌어야지. 만약 그런 운의 영역에서 큰 돈을 번다면 결국 앞으로 제 미래에 벌 돈을 수년을 당겨서 미리 찾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또에서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지 아닐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제가 신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칙과 기준이 곧 신념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한다. 이런 신념을 로또,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에서 지켜 나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중 저는 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 신념을 지켜야지만 돈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신념은 저한테나 중요해요. 제 신념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의 원칙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준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현재 대전 청주 부동산 온라인 강의를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